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진의 학생 기자단 김윤중입니다. 2020년 경자년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되었네요. 너무나 아쉽게도 겨울방학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즐겁고 보람찬 겨울방학 생활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하루에 12시간씩 수학의 바다에 풍덩 빠져 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며 신비로운 우주의 바다에도 풍덩 빠져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책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1독, 2독, 3독 꾸준히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새해 계획한 일들이 잘 실천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재도전해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다음의 순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론 수업을 먼저 15분을 할 거고요. 구름의 발생 원리 실험 20분을 하고 방금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만들기라는 교구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얘는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퀴즈 10분 그리고 정리 15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구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름이란 공기의 단열 팽창에 의해 연결된 작은 물방울이나 빙정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즉 공기 덩어리 상승, 부피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그리고 구름 생성의 순으로 구름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기 전에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난방비 절약을 위하여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거나 문이나 창문 틈에 틈새막이 즉 문풍지를 붙이거나 하는데요. 이것은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단열재. 네, 정답입니다. 그림의 상품들은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열재입니다. 전에도 많이 드렸다시피 퀴즈 맞추시면 이렇게 상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한자를 살펴보면은 끊을 단자에 더울 열자입니다. 따라서 열을 끊는다, 즉 열을 차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단열 효과에 의한 대표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단열 효과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단열 변화가 있습니다. 단열 변화란 공기가 외부에서 열을 얻거나 외부로 열을 잃지 않으면서 부피가 변하는 것으로 이때 기온이 변하곤 합니다. 단열 변화에는 부피가 증가하는 단열 팽창과 부피가 감소하는 단열 압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시사상식도 체크해볼 겸 신문기사 하나 볼까요? 조선왕조에서는 가뭄이 들면 하늘에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기우제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네. 다음은 2018년 3월 8일 동아시아 신문의 인터넷 기사 중 일부분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땡땡땡땡으로 미세먼지를 없애기는 현대판 기우제이다. 2018년 1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땡땡땡땡 실험을 서해상에서 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은 고기압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거의 없다. 기상 조건도 지형도 땡땡땡땡에 알맞지 않다. 다시 말해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은 땡땡땡땡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위 기사에서 나온 땡땡땡땡은 2018년 1월 25일 우리나라 최초로 해상에서 이루어진 현대판 기우제 실험입니다. 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그동안은 2010년 경기도 평택과 안성 일대에
땡땡땡땡을 내리게 하는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몇 차례 실험이 있었지만 해상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공 강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공 강우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핵심 단어인 응열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열핵이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티끌 등과 같이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바로 이러한 인공 강우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항공기에서 요오드와 은 연소탄을 점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불을 붙인 다음에 투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소탄이 타면서 얼음의 결정 구조와 비슷한 요오드와 은 알갱이를 방출하는데요. 이때 이 요오드와 은 알갱이가 바로 응결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포된 요오드와 은 알갱이 주위에 미세한 수분이 달라붙고 요오드와 은과 수분이 결합하면은 주변의 찬 공기로 인해 작은 얼음 결정이 생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분이 더 달라붙으면서 눈덩이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눈덩이가 무거워서 떨어질 때 만약 녹으면은 비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대로 떨어진다면 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구름으로 돌아와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생기는데요.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며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 산을 향해 바람이 불면서 산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세 번째, 지표면의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서 상승시킬 경우, 혹은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하강, 내려올 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보기는 당연히 오답이겠죠? 자, 이번에는 구름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구름은 위로 솟은 모양인 저군형과 옆으로 넓게 퍼진 모양인 층운형으로 나뉩니다. 저군형 구름은 상승 기류가 강하며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립니다. 대표적인 구름으로는 정란운을 들 수 있겠고요. 그와 반대로 층운형 구름은 상승 기류가 약하고 넓은 지역에 이슬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름은 난층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10가지 구름의 모습인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층운에는 권적운, 권운, 권층운이랑 정란운이 있고요. 중층운에는 고층운, 고적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층운에는 층운, 층적운, 난층운, 그리고 적운이 있습니다. 구름의 이름 좀 어렵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3학년으로 이동한 모양입니다. 자, 어려운 구름의 이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름에 적이 들어간 구름들은 이렇게 적이 들어간 구름들은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들이고요. 그리고 이 적자는 쌓을 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점점 쌓여서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하였고요.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은 층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층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은 저희가 아는 그 1층 할 때 그 층자로서 이렇게 수평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구름은 란자 혹은 난자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층운, 정란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실험, 뭉게뭉게 구름 만들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같이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본 친구도 있을 테고 반에 학생 수가 많은 반일 경우에는 또 옆에서 구경만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1인 1교구를 가지고 각자 나만의 구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먼저 뭉게뭉게 구름 만들기 실험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내용과 조금 다른 실험을 진행한 후 교과서의 내용들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며 실험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알코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페트병, 압축 마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테이프로 온도계를 안쪽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온도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뒤쪽에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일단 요 언저리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라서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근데 대충 18도에서 20도 사이 그 정도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26도? 각자 병 내부의 온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작 온도를 다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저는 20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도를 다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코올을 여기 알코올이 있잖아요. 이 알코올을 10방울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아마 2인당 하나씩 돼 있을 거예요. 알코올이. 그리고 알코올 넣어주신 다음에 알코올이 증발을 하니까 빨리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알코올이 증발하니까 계속 뚜껑을 열으시면은 알코올 증기가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결과가 나중에 후에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얘가 구름이 생성되는 거를 보는 건데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마개가 있잖아요. 이 압축 마개를 계속 안 눌릴 때까지 이렇게 압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르시면서 점점 페트병 내부의 온도계나 아니면은 그 내부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도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훨씬 계속 안 눌릴 때까지. 근데 또 잘 안 눌리는데 굳이 힘줘서 안 눌릴 때까지 해야 된다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적당히 안 될 때까지. 계속 누르다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단열 팽창을 해가지고 기운이 점점 올라요. 다들 다 압축하셨으면은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여기를 이렇게 네, 하면은 요게 구름입니다. 이제 다음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교과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5학년 때 배웠던 그 진행 순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진행 순서 맞추시는 분한테는 소정. 그러니까 이 실험 진행 순서요. 그 향 넣고 뭐 하는 그 순서. 어느 정도 대략적이라도 혹시 아시는 분은 여기 알코올 온도계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소량의 물을 넣은 뒤 향연기를 조금 넣고 그리고 뚜껑을 덮고 뭐라고 하죠? 이거를 눌러서 일단은 순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향연기를 넣어준 뒤 뚜껑을 닫아주고 계속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열어주면은 이렇게 똑같이 구름이 생성이 돼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작은 종이컵 안에 다들 물이 있을 거예요. 이 물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뚜껑 빼고 열어요. 뚜껑 빼고 열어요. 바닥에 저 물이 찰 정도로만. 너무 늦게 말했구나. 물의 양은 크게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바닥에 찰 정도로. 다들 다 넣었구나. 너무 많으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주셨으면은 이제 향 연기를 다들 한 번씩 넣어드릴 거예요. 조심해서 넣었다가 다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이제 얘를 다시 신나게 압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트병 내부 관찰해 주세요. 온도계랑 올라갔어요? 21은 28도 또 일단은 다 하신 분들은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드디어 올라갔다. 오, 올라갔다. 이렇게. 내가 제일 공기가 많았어. 오.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얘가 바로 구름, 향연기로 만든 구름이에요. 구름의 발생 원리 실험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병들은 다 옆에다가 좀 놔주시고요. 냄새 맡으시면 안 좋습니다. 피는 술. 일단은 공기 압축마개를 눌렀을 때와 뚜껑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마개를 눌렀을 때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마벨 눌렀어요.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안쪽 압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퀴즈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한번 대답해보는 그런 거거든요. 압력이 안쪽에서 점점 단단해졌잖아요. 네, 세졌죠. 압력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온이 점점 상승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압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하다. 네, 점점 다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휘어지는 현상은 바로 수증기가 응결을 해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오늘 구름에 대한 수업 조금 많이 어려우셨죠? 초반에. 이제 초성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제 있고요. 공기가 외부에서 열을 얻거나 외부로 열을 잃지 않으면서 부피가 변하는 것으로 이때 기온이 변합니다. 땡땡땡땡에는 부피가 증가하는 단열 팽창과 부피가 감소하는 단열 압축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빈칸에 들어갈 만한 무엇일까요? 뭐뭐 변하는. 아까 발표할 때 아까 받았으니까 이거 손 들은 거예요? 아니 그냥 머리 긁고 있는 거예요? 아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없나요? 왜? 무슨 변하지? 네, 한번 크게 이제 단열 변화? 네 맞습니다. 단열 변화입니다. 왜? 아실 것 같다 하시는 분은 틀려도 되니까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증기 응결 과정에서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과 같아지면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며 땡땡땡이 있으면은 구름이 더 잘 생긴다. 그냥 순발력 게임 할까요? 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응결핵입니다. 깔끔하게 이겼다. 나또 뭐라 심각한데.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대기 중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으나 구름 알갱이가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비행기나 로켓을 이용하여 구름 속의 응결액인 드라이 아이스나 요오드와 은을 공급하여 구름 알갱이를 빗방울로 성장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공 강우. 네 맞습니다. 인공 강우입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 이 요오드와 은이 응결액 역할을 하여 가지고 이렇게 구름 알갱이를 만들어서 아까 눈 결정 같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장해 가지고 눈이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구름 발생 원리 실험 1에서 응결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향연기? 네 맞습니다. 향연기입니다. 여기 향연기가 응결액 역할을 하여 가지고 응결액 역할을 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알코올을 갖고도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럼 알코올은 왜 응결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알코올은 아까 향연기로 할 때는 물을 넣었었죠. 근데 알코올로 할 때는 물을 안 넣었잖아요. 사실 이 알코올은 이 향연기의 응결액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의 역할을 하는데 응결액 없이도 얘가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부피 팽창입니다. 얘는 조금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여기 순서가 공기덩어리 상승, 부피 팽창, 기온 하강, 이세점 도달, 수증기 응결, 그리고 구름 생성입니다. 이제는 다들 다 받으셨으니까 아시는 분은 최대한 빨리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객관식 퀴즈입니다. 다음 중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모두 고르시가 틀렸어요. 네, 가장 빨랐습니다. 가장 빠르긴 빨랐어요. 네. 그러니까 체크해가지고 바로 손 들어가지고 정답은 2, 3번입니다. 모두 고르시는데 여기 보시면 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 틀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문정중학교 김윤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